네, 2025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금방 날짜를 불러드린 대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6.25 전쟁 기념 행사를 보셨습니까? 연설도 남침 규탄도 북한 핵에 대한 언급도 없는 이재명의 6.25가 열렸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트루먼과 이승만을 내세운 전쟁 지도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날아가서 호남 사람들과 토크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 6.25 전쟁 기념식이 있긴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서 했나요? 계룡대에서 했나요? 현충원에서 했나요? 천만의 말씀. 저도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고, 아이고, 이런 데가 있었나?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오지 않았고요. 국회의장 우원식은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등등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안 왔고, 예, 어쨌든 지금 장관들, 장관 대행자들 또 오게 돼 있었는데 그들도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6.25 전쟁 기념사는 보통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은 총리나 또는 총리가 아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대독을 합니다. 연설의 주체는 대통령인데 그가 대독 대신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 75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기념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한 게 아니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연설하기 싫어서, 어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회부총리, 당신이 가서 내 거 대독하지 말고 당신 거 하시오. 나는 당신이 한 말 책임지지 않겠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주호 부총리는 그런 연설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간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 남북 간의 공존? 이거 뭐죠? 지금 북한 핵을 규탄하거나 북한이 6.25 때 남침했다. 이거 고리타분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한 규탄도 없고 공동 변형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지? 북한이 지금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가자 그랬죠. 그와 똑같이 이재명 정권도 글로 가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주호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제가 아까 광주에 갔다 그랬죠. 그는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생각을 썼어요. 연설문도 기념사도 아닌 것 같아요.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며 지금 전문이 뜰 겁니다. 쭉 읽어봤어요. 긴 글은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했던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대한민국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렀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어떤 자식이 어떤 개새끼가 우리를 때렸는지 한마디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 근데 우리는 강국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서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그리고 상처를 감내해 오신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주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서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 김정은이 없애고 북한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는 평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럼 군사력이 아닌 걸로 어떻게 국가를 지켜? 참 이재명 대통령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래놓고요. 오늘 전쟁기념관에 거기에 이제 전쟁 지도자실에 트루먼과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한 전쟁기념관실에 트루먼 대통령의 외손자를 초청해서 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을 보고받았을 때 제가 그 전에 책을 봤을 때 한 기억나는 건 처음에 욕이었죠. 뭐 fuck you였단가 이런 이 새끼들이 쳐들어왔어 하면서 이 손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데 단 10초 만에 우리 할아버지는 참전을 결정했다. 네.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는 지도자, 단호하게 결정하는 이승만, 트루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행사를 그 전쟁 지도자실에서 가졌는데 그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뭐 했냐? 뭐 토크쇼였어, 토크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광주의 애로사항이 뭐냐? 뭐 어쩌고. 무한공항 문제. 무한공항 사건은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따위로 공항을 운영했고, 그따위로 건설했고, 국민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120명을 검사를 동원해서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200명이니까 서울중앙지검보다 더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절반 정도 되는 검사를, 부산지검보다 엄청나게 큰 검사를, 특검을 만드는 겁니다. 3개 특검을. 그건 딱 3개 사건만 수사해. 그러니까 수사 좀 한다는 검사들은 다 특검으로 오라고 올 수 있냐고 3개 특검이 서로 경쟁하잖아. 그래서 누구는 중복해서 오라 그럽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이 다 글로 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검찰을 해체하고 뭐 공소청으로 격화시키고 어쩌고 하는 개소리를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죠. 근데 특검으로 국내 권력을 쥐기 위한 수사는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특검으로 필요할 때는 특검으로 해서 검사 3명 수사할 거를 100명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특검법이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검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해병 특검에만 할 게 아니라 무한 특검을 해야지. 어떤 자가 저렇게 철새가 많아서 그리고 항공사를 또 안 돌아온 저 허허벌판에 짓자고 했는데 조사를 해서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한 특검은 안 해? 좀 흥분했는데 광주에서요 말잔치 했어요. 말잔치. 뭐 무한공항 얘기 나와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 중간에 이재명 씨가 좀 사람을 이렇게 톡톡 쏘는 맛이 있죠. 근데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지루하니까 자기 스스로 지루하니까 요점만 얘기하라고 하면서 말잔치하고 왔습니다. 6.25 날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글이나 띄워놓고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로 하여금 기념사를 대전 컨벤션 센터, 아이고 전쟁기념관도 아니고 현충원도 아니고 계룡대도 아니고 지금 광주에서 가서 그런 거 할 땐가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점점 언론은 잘 써졌어요. 130분 토론, 꽉 채운 이 대통령, 선거 질문에 분위기 전환 농담도인데 쭉 기사를 보면 별거 없어. 말장난 한 것 같아. 시간 때우기 한 것 같아. 자, 6.25 전쟁 70주년 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이 대통령은 그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70주년, 6.25 70주년 때는 2020년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자기가 연설을 했어요. 대독을 했던 어쨌든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미군 유해로 알려져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우리 한국군 용사 유해를 모셔왔죠. 그거, 문재인 띄우기 위해서 한 거란 거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하고 싸우다 죽었다. 그런 걸 분명히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하긴 했어요. 북한도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예 연설 자체를 하는 게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쌍방울 게이트 저 재판을 왜 세웠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헤이그에 가서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못 가지. 지금 트럼프는 다음 타겟으로 북한의 핵실을 때리려고 할 테니까.
정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통일부를 뭐 평화유지부, 남북평화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정권 때려잡는 거는 무조건 특검으로 갑니다. 정작 해야 되는 무한특검은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발할까봐 20만 원씩 나눠주는 것 같아. 또 나눠준대. 그건 지 돈이야? 어? 그 지 돈이야? 나중에 다 빚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빚이 1,300억. 제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취재할 때 400억으로 제 들었어. 400조인가 들었는데, 그때 400조인가? 400억인가? 좀 400조겠지. 1,300조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나라 돈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편화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씨를 사면할 때가 안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근데 반대로 국민 화합을 위한다면서 내란 특검은 몰아붙이지. 국민 화합에는 아마 김정은이도 들어갈 거야. 아, 김민석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출판기념회에서 2억 5천만 원 받다 수요. 어이, 대단하네. 자기 책 팔면 이렇게 안 팔리지. 누가 사줘, 그거. 저도 받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2억 5천. 근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큰 돈이지만 과하지 않은 것이다. 아,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설도, 대통령 연설도, 북한의 남침도 거론하지 않았고, 북핵도 언급하지 않은 이재명의 6.25입니다. 이재명의 6.25 75주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쟁 지도자들 앞에는 달랑 화합만 보내고 광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가서 랄라랄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수권자입니까? 아직도 우리 군 수뇌부들하고 만나지 않고 있죠. 이북한테 대한민국을 헌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때린다고 하면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참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뭐 뽑았으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문재인보다 더합니다. 문재인의 연설문을 읽어봐도 그래도 그나마 이건 페이스북에다 성의 없이 저런 글이나 띄워놓고, 야, 대한민국 대통령 너무 참담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